우리가 가끔씩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하고 또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대응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판단합니다. 일본의 36년간 이 한반도 침략과 그다음에 지배는 마치 먼 과거 역사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 북한의 남침과 일본의 한반도 강제 점거는 딱 5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거에 이 침략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한일 회담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 한국에 대한 경제 지배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우위를 이용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아시는 것처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정부의 소부장 독립 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의 일본 소부장 산업들이 우리 국내 산업으로 배치됐습니다. 수입 우선도 역시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변화되면서 일본의 압도적 우위가 사실은 많이 해체됐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 제재, 경제 침략이 일본 기업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소부장 산업이 자립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한국 소부장 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대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산업과 기업을 위한 정책입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훼손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원수의 행동입니다.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한민국 자체를 위한 존재임을 증명해 가야 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태극기를 다시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개양하고 차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당당한 자주 독립국임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당대표